자, 수업할게요. 자, 해안과 해안 지형. 해안과 해안 지형. 우리 해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하천 지형 할 때 하안과 해안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해안 단구도 있고 하안 단구도 있는데 그거 서로 다른 거라고. 해안은 바닷가, 하안은 하천 옆에 강변이란 뜻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지형을 공부를 할 건데, 자, 지형은 어떤 힘이 있어야 깎든 움직이든 또 힘이 떨어져가지고 움직이던 걸 쌓아두든 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땅의 모양을 바꾸는 힘 4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랑이 있어요. 파랑. 혹시 여러분들 일상에서 파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랑은 집합 관계로 표시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 파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뭔지는 알죠? 네. 설마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자, 파도는 원인하고 상관없이 해수면, 그러니까 수면에 있는 물결 있죠, 물결. 그걸 우리가 파도라고 불러요. 자, 파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람이 불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물결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이걸 파도라 그러잖아. 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출렁하면서 쓰나미, 물결이 생겼어. 이것도 파도예요. 됐니? 그런데 이 중에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물결을 파랑이라고 한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파랑은 파도하고 똑같은 건데 지리 시간에는 파랑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파랑은 파도다.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바위를 때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다가 점점 깨지면서, 그러니까 파도가 부서지면서 힘이 떨어지면 거기에 모래 같은 거, 운반하던 걸 쌓아두기도 하고, 어쨌든 바닷가에 있는 지형은 파랑이 대부분 바뀌죠. 파랑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안유라는 게 있어요. 연안유. 자, 연안은 무슨 뜻이냐면요. 해안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안선이 있어. 이쪽이 해안. 해안은 육지란 뜻이잖아. 육지 중에 바다 옆에 있는 땅을 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다 중에 육지랑 가까운 이 바다를 연안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그래서 연안에 흐를 유자, 어떤 흐름이 생긴다, 바닷물이 움직인다,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얘는 해류는 아니다. 난류, 한류 있잖아. 네. 얘는 대체로 먼 바다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가거나 차가운 물이 흘러가거나 이게 해류잖아. 네. 해류는 지형을 바꾸지 않아요. 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해류는 아니야. 이제 그런 걸 연안유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연안유가 생기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자, 얘가 육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바닷가야. 자, 바닷물은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리고 당연히 육지는 이렇게 바다보다는 높은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고. 자, 이제 얘는 없애고. 자, 여기가 지금 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파도가 이렇게 지금 쳐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얘가 해안선에 완전히 평행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곳은 드물죠. 대부분은 비스듬히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오든 비스듬하게 올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지금 파도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파도가 바람 때문에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도착했어. 그럼 오던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그럼 다 올라오다 보면 힘이 떨어져서 멈췄어. 네. 그럼 이 바닷물이 바다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돌아가니? 이렇게 올 때는 바람 때문에 오던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멈췄어. 바다로 돌아갈 때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이해돼? 네. 이렇게 다가왔다가 바다로 돌아갈 때는 중력의 방향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왔다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네. 마찬가지로. 자, 이때는 반대로 파도가 오면 마찬가지죠. 파랑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오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바다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해돼? 네. 그럼 봐. 이렇게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요. 이렇게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요. 그러면 육지 가까운 바닷물은 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연안류예요.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지금 이해를 하면 참 좋지만 이해가 조금 잘 안 된다. 그러면 파랑 때문에 육지 가까운 바다에 어떤 흐름이 생기는데 이런 흐름을 연안류라고 한다. 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 연안류는 힘이 셀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할까? 얘가 흐르면서 막 바위 같은 걸 때려가지고 막 깰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얘는 바닷가에 만약에 모래가 쌓여 있다. 그럼 모래를 이렇게 운반하는 정도. 됐니? 네.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안류 설명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조류. 자, 조류는 앞에서 한 2번쯤 설명한 것 같아. 감조하천 할 때, 삼각주 할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지형 시간에 조라는 말이 나오면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거다. 네. 조차, 만조, 간조, 방조제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조류가 이제 육지 쪽으로 다가왔다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하루에 2번씩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입자가 되게 작은 걸 운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갯벌. 자, 그럼 얘는 침식작용은 거의 할 수 없고요. 주로 갯벌을 만든다. 퇴적작용을 한다. 체크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바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닷가는 바람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당연히 바다는 이렇게 매끄럽잖아. 육지는 울퉁불퉁하고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마찰 때문에 바람이 세지 않은 데에 비해서 바닷가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수욕장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근데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면 어떻게 될 거?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겠지.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네. 자, 그래서 바닷가 바로 옆에 쌓여있는 모래는 바닷물이 쌓아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육지 쪽으로 더 들어와서 여기에 만약에 쌓여가지고 뭔가 만들어졌어. 얘는 바닷물이 아니라 바람이 만든 거죠. 네. 이해되니? 그래서 바람이 해안가에서는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이런 지형들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이 4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는지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던 건데 이것들이 당연히 해안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가 신생대 제3기부터 경동성 요구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반도 중부지방을 보면 이렇게 평평했던 중부지방이 이런 식으로 융기했죠. 자, 경동성 요구운동은 지금 끝났다,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그 동해안 쪽은 지금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닷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수면 변동.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갈게요. 너무 갔나? 잠시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자, 우리 이번 중간고사 때 나왔던 이 지도 있죠? 네. 지도 봐봐. 자, 얘는 현재 해안선은 후빙기대 해안선이죠. 바닷물이 지금 여기까지 차 있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은 최종 빙기대 해안선이죠. 자, 그러면 최종 빙기대는 모래 사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 물에 잠겨버렸죠. 네. 그러면 오늘날 해안가에 있는 그런 모래 사장 같은 거 있지. 얘는 최종 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최종 빙기 때 만들어진 것들은 그 당시 해안선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지금 물에 잠겼어요. 네. 오늘날 해안가에 있는 모래사장은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겠죠.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수면이 변한다? 해안선이 변한다는 뜻이잖아.
이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눈 마주치면 안 돼. 애들이 그만하라는 눈빛을 벌써 보내고 있어. 마주치면 안 돼. 자, 밑에 있는 이제 곧하고 만하고 볼게요. 곧하고 만하고. 자, 우리가 해안선을 비롯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없어요. 자연 상태의 직선은 없어. 실제로 그렇잖아. 그래서 해안선을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물론 더 많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래. 그런데 이제 해안선을 봤더니 자, 이 지도에서 모식도에서 여기 위에 부분 집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죠? 이쪽이 육지예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바다라고 써 있거든요? 사실 왜 헷갈리는지는 모르겠어. 자,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육지고 여기가 지금 해안선인 거예요. 네. 됐니? 그러면 자,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곳, 들어와 있는 이 지역,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이라고 부르죠. 자, 만은 여기 바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만이라 그래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곳. 반대로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곧이라고 한다. 곧이라고 한다. 질문. 자, 우리 지읒 받침이에요. 곳. 방금 설명했죠?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 지역. 그러면 반도는 뭐야, 여러분들? 반도는 뭐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걸 우리가 섬이라 그래요. 그 여기는 대륙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주변은 바다가. 그럼 얘하고는 뭐가 달라? 진짜. 아니, 나 지금 얘가 지금 나한테 방금 화냈어. 갔다 오세요. 나왔어요. 네? 전화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 안 받을 거야. 나 지금 수업 중인데 전화 받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이 튀어나올 줄 알고. 제가 옆으로 잠깐만 세자면 지금 나도 토요일 날 비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사람 만날 약속이 있어서 우산 쓰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나 고시촌 살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삼성고등학교 앞에 쪽을 걸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바로 앞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면 그렇지 뭐 익숙하지. 가끔 그런 일 있으니까. 근데 정우야 그러는 거야. 뭐지? 그래서 이게 나를 정호야라고 부르는 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4학년이었던 누나가 마침 돌고 돌아서 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마주 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한 10년 만에 보더니만 반가운 마음에 정호야 부르더라고. 야, 내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정호야! 그러면 어떨 거야? 수업 시간에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교사들은 수업이 있으니까 안 받으면 수업 중이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니? 네네. 욕하지 마. 아니에요. 자, 곧하고 반도는 어쨌든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건 공통점이야. 그럼 뭐가 다르냐? 크기가 달라요. 반도는 큰 거.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네. 자, 한반도라고 하면 다시 우리 지도 좀 볼게요. 사실 일부러 놀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은 아는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서. 자, 여러분들, 자, 한반도 해안선을 보면은 만도 있고 곧도 있고 반도는 규모가 큰 거예요. 됐니? 네. 그러면 곳 중에 제일 유명하다 그래야 되나? 자, 우리가 동해안은 해안선이 대체로 매끄럽잖아요. 네. 근데 여기만 삐죽 튀어나왔어. 여기가 우리가 그 한반도를 호랑이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했을 때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거든요. 호랑이 호자, 꼬리 밑자. 여기 이름이 호미곶이에요. 호미곶. 됐니?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곧과 만이 있다는 지금 구분하시면 돼요. 이 곧과 만은 이제 지형 형성 작용이 아예 달라요. 봅시다. 그 곧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한 해안이다. 그 다음에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해안이다. 방금 설명했죠. 기본 개념이니까 이건 그냥이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특징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파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 굳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진 않고 나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곳은 먼 바다에서 이제 파도가 이렇게 우리가 지리 시간에는 파랑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파랑이 이렇게 다가올 때 힘이 아직 떨어지기 전에 힘이 셀 때 여기 두드러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반대로 이 많은 자 파랑 에너지가 오면서 넓은 부분으로 여기 많은 해안선이 길어지는 거잖아. 직선이었다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넓게 퍼지면서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퇴적작용이 일어나요. 됐니? 네. 저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해서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자,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얘기는 거기에 가면 바위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모래나 흙이 쌓여 있다는 얘기야? 아닌가? 침식작용이 일어나면 우리가 계곡에 가면 계곡은 주로 이제 침식이 일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바위를 자꾸 침식을 하고 떨어져 나오면 다 운반해버리는 거잖아요. 힘이 많으니까. 바위가 대부분 드러나 있어요. 네. 암석 해안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퇴적작용은 당연히 거기에 원래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꾸 뭔가 쌓아두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흙이나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주요 지형은 자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밑에 보면 이제 그 이름들이 지금 똑같이 나와요. 자 밑에 공부한 다음에 그냥 위에는 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해안 특징 볼게요.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다시피 뭐 내가 굳이 지금 다시 안 보여주더라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3면이 바다죠. 근데 성격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고요. 섬도 별로 없죠. 근데 남해하고 서해는 공통점이 많죠.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고 섬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동해안과 서남해안은 같이 묶어요. 얘랑은 다른데 왜 다르냐?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갈게요. 자, 동해안 볼게요. 동해안을 보면 자, 여러분 자, 잠깐만 봐봐. 따라서 해봐야 돼. 나 봐봐. 자, 오른손, 왼손 말고 오른손. 손바닥 말고 손등을 자기 쪽으로 세우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보면 자, 지금은 손바닥을 이렇게 펴. 이렇게 바라보고. 자, 이 상태가 얘가 지금 한반도고요. 신생대 지금 초야. 신생대 초. 한반도는 대체로 평탄했고요. 땅 속으로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이 있는 상태야. 네. 됐니? 그러다가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얘가 이렇게 지금 융기에 있죠. 자, 이걸 90도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90도만. 자,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이쪽은 완경사, 이쪽은 급경사잖아. 네. 그러니까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융기한 다음에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일어났죠. 여기가 더 먼저 깎아가고 낮아졌죠. 그래서 약간 손가락을 조금만 벌려보세요. 얘가 그래서 2차 산맥이에요. 아, 지금 완벽한 비유야.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장난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지형을 보면은요, 동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게 솟았고요. 가장 높게 솟은 이 부분이 1차 산맥이야. 네. 태백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같은 1차 산맥이고요. 이 가로로 뻗어 있는 게 지금 2차 산맥이에요. 완벽하죠? 그 다음 최종 빙의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했어. 네. 상승했어. 자, 상승할 때 보면 동해안 쪽은 물이 이렇게 차오른다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해지니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니? 별로 변화가 없죠. 네. 근데 여기에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잠긴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물이 좀 잠긴다 그래서 여기가 뭐 복잡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 네. 단순해요. 왜?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평행하니까. 일치하니까. 그런데 이쪽 서해안 쪽, 남해안 쪽은 자 여기서 물이 차오르면 손가락은 물에 잠겨 안 잠겨? 형이 안 잠기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근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산맥과 산맥 사이는 물이 쑥 들어올 거 아니야. 네. 포기. 2차 산맥과 2차 산맥 부분 여기는 해발 고도가 낮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바닷물이
육지 안쪽으로 쑥 들어오게 돼요. 네. 그 2차 산맥이었던 부분은 반도가 되는 거고요. 네. 반도와 반도 사이가 큰 난이 되는 거예요. 어. 어쨌든 동해랑 서해 남해는 산맥의 방향이 달라. 네. 그래서 해안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냥 외웁시다. 하하. 나도 내 속이 터지는 걸 보호해야 되겠어. 물론 대부분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해안선과 대체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해안선이 단순하다. 자, 그리고 석호가 발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석호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집안 융기에 영향을 받았다. 자, 동쪽이 지금 더 많이 융기했고 지금도 융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융기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형이 해안단구예요. 하안단구 아니야? 해안단구야? 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얘는 융기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바닷가에 계단 모양의 언덕이 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할게. 그 다음 서해하고 남해 볼게요.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산맥은 이렇게 뻗어 있는데 해안선은 이 방향이야. 서로 교차한다. 그러니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했던 얘기죠. 그 다음 한강, 금강 등 큰 강이 당연히 많은 물질을 바다 쪽으로 공급을 해요. 그런데 서해 남해는 조차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 조류가 강하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강, 한강 같은 하천이 운반한 물질을 네. 계속 퍼뜨려요. 그러면서 갯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차가 크고 서해 남해는 수심이 약해서 갯벌이 발달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 서해 남해에 있는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간다고.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한테 흔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만장일치로 등재가 됐어요. 나중에 다시 나오면 설명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큰 조차에 따라서 조차가 되게 커.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썰물대랑 밀물대랑 9m 정도나 차이가 나요. 건물 3층 높이야. 그래서 이 조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있어. 특별한 시설들이. 자, 대표적으로 인천에 있는 간문, 그리고 군산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 있는 뜬다리 부두. 이 두 가지가 조차가 되게 큰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자, 설명할게요. 여기 봐봐. 자. 얘가 배야 배. 여기 지금 책상 위에가 항구예요. 항만, 부둣가야. 자, 그러면 자, 이 밀물대야. 그럼 밀물대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거죠. 배가 이렇게 떠 있어. 밀물대는 배 타면 되죠. 네. 자, 썰물대 배가 9m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배 어떻게 타지? 다른 방 가서 했더니 점프 그러더라고요. 아니 3층 옥상에서 지금 운동장으로 뛰어내리는데 와 진짜 속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 점프할 수는 없잖아. 3층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사다리. 또 그럼 혹시 인천 가서 또는 서해안 가서 배 탈 때 혹시 사다리 타고 가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그러면 안 되잖아. 9m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가 3층 옥상이죠. 네. 여기 지금 3층인가? 네. 1층이 3층이죠. 네. 자, 3층 옥상에서 운동장까지 지금 사다리를 놓고 지금 사다리 타고 내려간다고? 계단. 야, 그러지 말자. 자,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물에 뜨는 재질로 넓은 판때기 있죠. 이걸 바다에 띄워놔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리고 얘랑 육지, 이 부두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다리를 만들어놔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가서 배는 이렇게 오면 배를 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9m 내려갔어. 그럼 얘가 다리가 기울어지겠죠. 그냥 내려가면 돼.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서 또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를 갖다가 물에 띄워놓는다고. 이해되니? 네. 이런 걸 뜬다리 부두라고 불러요. 뜬다리 부두. 그러면 바닷물이 높이가 변하더라도 배를 얼마든지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잖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사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간문은 뭐냐면요. 여객선이나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 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어선 같은 것들은. 근데 컨테이너를 막 수천 개, 수만 개 실은 큰 배 있죠. 무역선 같은 것들. 자, 얘가 인천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자꾸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작업하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큰 배는 수심이 얕으면 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큰 배들을 여기에 이렇게 정박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수위를,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천 같은 큰 항구들은. 됐니? 네. 그때 만든 게 여기 나와 있는 간문이에요, 간문.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뚝은 그냥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물을 막기 위해서 쌓은 제방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두긴 하지만 배가 오면 열고 닫고 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는. 자,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뭐라 그러냐면 갑문이라고 불러요.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칠 거야. 카카오 맵에서 자, 인천 쪽 가볼게요. 인천 쪽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인천 남항이라고 돼 있고요. 얘는 그냥 바다랑 이렇게 뚫려 있어. 네. 그런데 여기는 인천항 내항이라고 돼 있죠. 여기랑 여기랑 달라. 자, 여기를 보니까 월미도 해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돼 있지만 이렇게는 지금 연결돼 있거든. 여기는 지금 마치 호수처럼 돼 있는 거예요. 호수인데, 쉽게 말하면 호수인데 여기 바다에서부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떤 원리인지 좀 확대해서 볼게. 라고 했더니 중요 시설이라고 가려놨어. 근데 되게 웃겨요. 구글로 보면 다 보이거든? 구글로 볼게. 자, 구글로 보면은요. 아까 그 부분이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여기는 인천 그 남항 좀 뻥 뚫려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호수처럼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막혀 있어. 여기 부분이 여기 물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강문이에요. 원리 설명해 줄게요. 실제로 가서 볼 수 있거든. 가서 보면 재밌어요. 좀 더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자, 인천항 간문이라고 써 있죠. 네.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쪽이 인천항, 이쪽이 지금 바다야. 얘는 높이가 계속 변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통로가 있죠. 네. 통로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자, 배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있는 그 문을 열어. 열면 여기랑 여기랑 물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때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배가. 그 다음에 여기를 닫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럼 배가 떠오르겠죠. 언제까지? 얘랑 물 높이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물이 떠올라가지고 얘랑 물 높이가 같아지면 여기를 열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닫아. 그러면 얘는 높이가 낮다 하더라도 여기 간문을 지나오게 되면 배가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나갈 때는 그 거꾸로요. 여기에서 문을 열고 여기랑 여기랑 물 높이가 똑같아지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닫고 여기 있는 물을 빼내면서 여기랑 높이가 같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열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간문이 있으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물을 채우고 빼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가 높아져서 이렇게 가고요. 또 높아져서 가고요. 간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배가 산을 넘어가기도 해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에는 이런 간문 시설이 있더라. 됐니? 네. 자, 오늘은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추가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뭐 들어두면 좋고, 듣고 싶지 않으면 또 재미없으면 그냥 할 거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하 뭐가 있을까? 운하가 뭐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파놓은 물길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래. 유럽 애들이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가려고 봤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되게 좁아. 땅이. 그러니까 여기를 파내면 어떨까? 여기를 뚫으면 어떨까? 자, 그래서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배가 다니고 있어요. 배가 다니고 있어. 여기 보면 실제로 컨테이너를 지금 되게 많이 싣고 가고 있잖아. 자, 얘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운하예요. 운하 이름은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자, 얘는 위성사진 보면 알다시피 여기는 해발구도가 대체로 낮아가지고 정말 삽으로 땅을 다 퍼냈어요. 퍼내서 바닥보다 낮게 만들어서 그냥 물을 연결시켜 놓은 거야. 됐니? 그런데 여기 말고 또 유명한 운하가 하나 더 있죠. 자, 미국 입장에서 봤더니 이쪽은 대서양, 이쪽은 태평양. 무엇보다 전쟁이 났을 때 이쪽에 있는 군함을 이쪽으로 빨리 옮기고 싶어. 반대로 이쪽에 군함이 있으면 이쪽으로 빨리 옮기고 싶어. 뭐 물건을 나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삥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먼 거지. 네.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여기가 좁잖아. 아, 파나마. 그래, 여기가 파나마 운하예요. 근데 파나마 운하는 여기 보다시피 해발고도가 낮지 않아서 해발고도가 꽤 높은 부분이라서 땅을 다 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배가 다녀. 어떻게? 방금 설명한 관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배가 정말 여기 땅 있죠. 산을 넘어가요. 물론 완전히 뭐 관악산을 넘어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발고도가 그래도 높은 데를 배가 여러 계단처럼 해가지고 넘어가. 신기하다. 아, 이것들이 진짜 조그만 살았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파나마 운하인데 관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배가 계단처럼 해서 내려간다고. 올라오기도 하고. 됐어요? 네. 궁금한 사람은 파나마 운하로 검색하면 그림도 잘 나올 거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해안하고 남해안, 그다음 동해안이 어떻게 다른지 끈다리 부두 관문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맞죠? 네, 그 밑에 해안 침식 지형 볼게요. 해안 침식 지형. 자, 해안 침식 지형은 당연히 바닷가에서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주로 곳에서 만들어진다.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계속 깎인다는 얘기는 힘이 많다는 얘기잖아. 바위를 계속 때리다 보니까 바위에서 뭐 모래 같은 게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그 모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 모래는 당연히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침식 해안은 대부분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암석 해안이라고도 그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시계, 해식동, 씨아치, 씨스택, 화식대는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한꺼번에. 자, 지금 단면도를 그릴 거예요. 단면도를 그릴 건데 여기는 지금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그 곳의 단면도를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육지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조차는 지금 여기다 반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는 계속 변하지만 여기는 바닷물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 당연히 육지는 이렇게 바다 밑에까지 이어져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파도가 바위를 때려. 그럼 바위도 깨져요. 그런데 어디가 깨지냐? 여기는 깨지지 않아요. 파도라고 하는 건, 파랑이라고 하는 건 해수면에서만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깎아 들어간다. 깎아 들어가다 보면 위에는 무너져 내리겠죠. 그치?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파도가 파랑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안쪽은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절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로는 비교적 넓고 평평한 땅이 이렇게 생기겠죠.
됐어요? 그래서 곳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때 여기 넓고 평평한 부분 있죠? 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무대. 그리고 무대가 어디 무대? 공연하는 무대. 넓고 평평한 곳이 무대잖아. 네. 그래서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대지, 무대라는 뜻에서 파식대라고 불러요. 됐어요? 파식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파식대 안쪽은 무너져 내려서 절벽이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절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말로는 바닷가에 있는 절벽, 해안 절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자 말로는 물론 해안도 한자고 절벽도 한자긴 하지만 지형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다 해자예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절벽인데 절벽은 한자로 애라 그러거든요. 해식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곳은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파식대와 해식애가 형성된다. 됐죠? 네. 그런데 자 우리 육지라고 하는 건 절대 균일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좀 단단한 부분이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바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얘가 파식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만큼이 다 바위였는데 약한 부분은 먼저 깎이고 좀 단단한 부분이 좀 나중에까지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파식대 위에 이렇게 뭔가 기둥처럼 나무 막대기처럼 또는 촛대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지형을 C스택이라고 불러요. C스택. 자, C스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장소에 따라서는 정말 독특하게 이렇게 구멍이 난 이렇게 아치 모양의 지형이 남기도 해요. 우와.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 C아치라고 불러요. C아치. 바다에 있는 아치. 자,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시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균일하지 않으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장소에 따라서는요. 약한 부분이 먼저 많이 깎여가지고 아주 깊진 않지만 동굴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이런 동굴을 뭐라고 부르냐?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동굴, 해식동이라고 한다. 됐죠? 기본적인 지형들이야. 자, 그런데 파식대와 해식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얘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차별 침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 침식. 암석이 많이 좀 달라야 파식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파식대 위에 C스택이 되게 멋있게 있으면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그러는 거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해시계, 해식동, C아치, C스택, 파식대까지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가끔 하나만 더 가끔 물어보는데 자, 이 해식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해식에는 다시 그럼 파식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더 넓어지겠죠. 네. 더 넓어지면서 이 해시계가 점점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식애가 후퇴한다.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기출 문제에서 해식애가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그런 선택지가 계속 나오거든. 어쨌든 용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별건 없지만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네. 자, 그 밑에 해안단구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할게요. 해안단구. 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설명할 이제 석호까지 같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중부지방 있죠. 동쪽하고 서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보통 그리잖아요. 맨날 그려왔잖아. 그래서 이쪽 동네는 지형이 대체로 평탄하고 해발고도가 낮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도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이쪽은 급경사야. 농사 지을 땅이 있을까? 또는 뭐 도시가 이렇게 들어설 만큼, 도시라는 건 넓고 평평한 곳에 들어서는 거니까 여기에 도시가 들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동해안에 갔더니 도시들이 있더란 말이죠. 강릉이나 속초나 동해안에 있는 항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이쪽에도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들어설 만한 평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런 평지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중요한 거야. 그 대표적인 곳이 해안 단구예요. 해안 단구. 자, 우리가 하안 단구 공부했었지? 떠올릴 수 있을 만큼만 떠올려 보세요. 네.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하안 단구는 이런 경사가 아니라 계단처럼 이렇게 단이 있고 이런 데가 평지잖아.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계단 모양의 언덕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형을 우리가 해안 단구라고 한다. 해안 단구라고 한다. 하안 단구랑 다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런 해안 단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해안 단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자, 물론 해안 단구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만 다루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동해안 쪽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이 지금 경사면이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시계, 그 다음 파식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이렇게 지금 경사가 져 있고.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금 파랑이 치면서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니? 네.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과거에 간빙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과거의 간빙기. 자, 지금은 후빙기지. 근데 우리 과거에 지금만큼 기온이 높았던 시기 빙기, 간빙기가 여러 번 되풀이됐잖아.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임의로 이때 간빙기하고 지금 후빙기하고 기온이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좀 달라도 상관없지만 같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과거 간빙기에 얘가 유지되는 동안 파랑이 쳐가지고 파식대랑 해시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달라져서 기온이 낮아졌네? 빙기가 됐어요. 근데 빙기인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 빙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여러 번 되풀이하지 말고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자, 최종 빙기가 되면 해수면은 어떻게 된다? 빙기가 되면 내려. 따뜻할 때가 추워지면 해수면이 내려가잖아. 지금 다 알려주고 시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알다 그랬잖아. 네. 자, 그래서 최종 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 당시에는 여기에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져요. 이해되니? 그러다가 다시 기온이 높아져서 오늘날 후빙기가 됐어요. 그럼 다시 해수면이 요만큼까지 높아진 거야. 네. 됐니? 간빙기에서 최종 빙기가 됐다가 후빙기가 되는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해수면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자, 동해안 이 땅덩이는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얘도 계속 움직인다. 자, 경동성 요구 운동은 끝났다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진행 중.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얘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얘가 올라가요.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군대 간 남자치고 못 기다리고 얘가 지금 도망가 버린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땅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상태인 거예요. 현재 상태. 그럼 보세요. 과거에 간빙기 때는 여기가 파식되었으나 얘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얘는 지금 융기를 해버렸죠. 그림 그릴게요. 융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파식대일까 아닐까? 과거에는 분명히 파랑이 이렇게 들어오는 파식대였으나 지금은 융기를 했으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치?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봤더니 이 경사면이 계단처럼 지금 단이 있잖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형을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이걸 해안 단구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파식되었으나 지금은 단구의 넓은 면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단구면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해식에였으나 과거에는 이 부분이 해식에였으나 해안 절벽이었으나 지금은 얘가 바다에서 아예 높아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름이 단구에로 바뀌어요. 해안 단구의 절벽 부분이니까.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해안 단구다. 해안 단구다. 그래서 이 단구면이 큰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가 넘어가요. 우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겠죠. 집도 지을 수 있겠죠. 도로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런 경사가 급한 곳은 사람이 이용하기 힘들지만 여기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 교재로 들어올게요. 자, 과거의 파식 때나 해안 퇴적 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이거까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에서 쥐날 거예요. 어쨌든 과거의 파식 때가 지반이 융기하거나 또는 해수면이 하강에 의해서 해수면이 변함에 의해서 현재는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이 지형을 해안 단구라고 한다. 자, 여기 모식도 한번 볼게요. 여기 모식도를 보면 자, 중간이 뭔가 약간 생략되어 있긴 해요. 과거의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수면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지금 땅이 계속 융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모양의 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융기한 다음에 여기는 다시 파식대와 해시계가 또 계속 만들어져요. 됐니?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해안 단구는 우리나라에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 혹시 여러분들은 가봤는지 모르겠네. 정동진이라고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정동진? 네. 정동진이 뭘로 유명해? 응? 해 뜨는 곳. 또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알 거예요. 92년도에 2000년대가 아니라 1992년도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 그때 여자 주인공이 정동진 역에서 잡혀가요. 그래서 그 되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라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여행도 가서 가니까 멋있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관광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한물 가가지고 좀 속상하지만 속상하다기보다는 정동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이렇게 자기 지역이니까 아무튼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한때는 되게 유명했던 관광지였었어요. 자, 일단 뜻 좀 이야기해 줄게요. 정동진이 뭐냐면요. 경복궁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유도가 비슷해. 자,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 이건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없으면 어떡하지? 있어야 되는데. 자,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생겼어. 우와. 가본 적 있니? 아니요.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동해 바다예요. 동해 바다야. 그리고 바다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지금 남쪽을 바라본 거예요. 정동진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걸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 자, 여기는 지금 현재 파식대하고 해식애예요. 현재. 지금도 계속 깎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평평하죠. 이게 바로 과거에 만들어진 해안 단구예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다 이 급경사가 나타나거든요.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동진 한번 갈 일 있으면 관찰 한번 잘 해보세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여기가 계단 모양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가 되게 넓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단구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여행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배 모양 있죠? 얘는 뭘까? 호텔이야? 오. 호텔이야. 야, 누가 심심해서 배를 올려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호텔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일반 사람들이 갈 때는 여행으로 가는데 지리를 전공한 사람들은 여기 가려면 꼭 삽을 들고 가요. 조그만한 삽. 왜? 여기에 가서 땅을 파봐야 돼. 자, 여기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올까? 장을. 돈. 야, 돈이 왜 나와? 자, 여기 가서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올까?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 뒤에 급경사 있죠? 여기는 한 번도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근데 여기는 과거에 하시되어 있죠.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잖아. 근데 지금은 물이 없죠. 네. 과거에는 물이 있었지. 네. 그러면 그 증거로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 화석. 조개. 뭐 나온다고? 화석이요? 화석 나올 수도 있죠.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둥근 자갈. 포인트는 둥근 자갈. 우리 앞에서 구하도, 그 다음에 하한 당구 할 때도 나왔었잖아. 네. 물이 있었다는 증거로 둥근 자갈이 나온다. 물론 여기는 바다였으니까 조개 껍데기도 나올 수 있고요. 됐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 때 답사를 가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야, 저기 위에 저 평평한 데 있지? 빨리 다 올라가! 강의를 시켜요. 그리고 가서 땅 파보라고 시켜. 그 둥근자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둥근자갈도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풍화를 받아서 힘을 줘서 이렇게 힘을 주잖아? 그러면 그 돌멩이가 자갈이 깨져요. 힘 자랑하기 딱 좋아. 돌 들어가서 힘 주면 깨지기도 한다. 자, 아무튼 여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안 당구인데, 자, 우리 지형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형도. 여기가 정동진 해수욕장. 여기 정동진 역이 있어요. 나온 김에, 자, 여러분 이 정동진 역이 기차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 뭐로 올라가 있을까? 바다랑 제일 가까운 기차역이에요.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가 바다야. 한번 가볼만 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렇게 남쪽을 지금 바라보니까, 자, 바다 옆에 바로 그 급경사 있었죠. 자, 우리 급경사는 여기처럼 등고선 간격이 촘촘하다. 이것도 지금 급경사거든요. 근데 급경사를 넘어서 정말 절벽이야. 그럼 절벽을 나타내는 기호가 따로 있거든요. 자,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얘가 절벽을 나타내는 기호, 바닷가에 있는 절벽을 나타내는 해안 절벽 기호예요. 자, 약간 징그럽게 생겼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뒤에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넘길 필요는 없고 뒤에 가면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약간 징그럽죠. 근데 얘를 약간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있으면 여기는 절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아까 원래대로 갈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자, 바닷가의 절벽, 그 다음에 여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좀 넓죠. 여기는 되게 촘촘한데. 자,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대체로 평탄하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급경사. 자, 그래서 여기가 단구면이고요. 네. 여기에 가서 땅을 파보면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 원인은 융기, 경동성 요동운동. 네. 됐죠? 네. 자, 규모를 보면 요만큼이 지금 1km야. 1km면 우리가 팝스 50m 달리기의 20배?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좁은 땅이 아니라 꽤 넓은 땅이더라.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마을이 있기도 하고. 얘가 해안 단구예요. 자, 해안 단구는 일단 이렇게 설명했으면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얘는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서해안 쪽으로는 해안 단구가 잘 발달할까 그렇지 못할까? 서해안 쪽으로는. 서해안 쪽은 융기가 거의 안 됐잖아. 네. 해안 단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해안 단구는 동해안 쪽에 주로 발달합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잠깐만 있다가 이제 뒤로 넘어갈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할게. 네. 자, 우리 해안 퇴적지형 볼게요. 해안 퇴적지형. 우리 10분 정도만 더 하고 10분 좀 일찍 끝낼게요. 일단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뭐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하면 되지 뭐. 자, 해안 퇴적지형은 형성은 주로 만에서 만들어진다. 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파랑도 고섬에 집중하면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면서 힘이 세지만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퍼지면서 분산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뭔가 운반하던 것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안류는 파랑 때문에 생기는 건데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 네. 그 연안류는 뭔가를 깎을 수는 없고 주로 모래 같은 거 그런 걸 좀 운반한다. 모래나 이렇게 흙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조류도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냥 물이 차오르면서
바닷물이 육지를 이렇게 덮는 거죠. 그리고 물이 빠지는 거죠. 차오르고 빠지는 정도라서 물에 뜨는 정도의 입자가 되게 작은 그런 흙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을 흙탕물 형태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잠잠해지면 쌓이고 뭐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도 퇴적밖에 할 수가 없어. 고류가 침식을 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런 거에 의해서 주로 만 지역에 형성이 된다. 자, 첫 번째 사빈. 자, 한자말이라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 우리 빈이라는 뜻이 글자가 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이쪽이 지금 어쨌든 육지예요. 육지, 이쪽이 물이야. 그러면 육지의 가장자리 부분을 뜻하는 한자가 빈이야, 빈. 네. 근데 여기 육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모래가 쌓여 있다. 그걸 사빈이라고 불러요. 뭐 우리말로는 모래사장? 됐니? 네. 글자 자체가. 그래서 육지 가장자리에 모래가 쌓여 있는 걸 사빈이라고 하는데 이 사빈은 동해안이랑 황해안 그리고 섬이랑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거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단면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중부지방의 단면도를. 자, 태백산맥 위에서 계곡물이 흐르면서 지금 바위가 쪼개졌어. 뭐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하천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동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짧은 거리를 빨리 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부딪히고 충분히 깨지지 않아서 입자가 큰 상태로 여기에 도착해요. 그래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주로 모래를 바다에 공급한다. 그럼 이 모래를 파랑과 연안류가 이동시켜서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가에 이렇게 넓게 쭉 퍼뜨려 놔요. 얘가 바로 사빈이에요. 자, 정리할게. 동해안은 하천이 모래를 공급해요. 됐지? 네. 그리고 이 모래를 파랑과 연안류가 육지 가장자리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점점 멀리 퍼뜨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동해안의 사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해안은 또는 섬은 자 여기에 깨진 바위가 깨진 물질이 구르고 잠깐 쉬었다가 또 구르고 여기에 왔을 때는 모래가 아니라 이미 입자가 되게 작은 진흙이나 그런 걸로 바뀌는 거잖아. 흙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쌓여있는 건 모래야. 그럼 여기에 쌓여있는 다시 이쪽에 쌓여있는 사빈 모래는 하천이 공급한 거다. OX X 지금 X 그리고 있잖아. X 그럼 여기에 있는 모래는 어디서 온 걸까? 한강이 나르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도 보면은 해안선을 보면은 곳도 있고 만도 있을 이쪽이 육지니까 서해안 쪽이니까 이쪽이 바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래가 쌓여있단 말이야. 그럼 이 모래는 한강이나 금강이 공급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곳 네. 파랑이 여기를 때려가지고 깼어. 네. 그럼 이 깨진 것이 다시 파랑에 의해서 여기 와서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래서 황해안에 있는 사비는 근처 암석 해안에서 공급이 된 거예요. 아이고, 암석 해안에서 암석이 깨어진 게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여기 와서 쌓인 거다. 하천이 아니라. 네. 됐죠? 자, 섬은 어떨까? 섬. 황해안에 있는 섬이야. 섬에는 당연히 하천이 거의 없겠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섬에 있는 모래사장도 거기에 있는 바위가 깨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천 또는 주변의 암석 해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모래를 공급하는 건 주로 동해안. 그 다음에 주변 암석 해안에서 모래가 공급되는 건 물론 동해안도 주변 암석이 깨지지. 근데 주변 암석 해안에서 주로 공급되는 건 서해안이나 아니면 섬 지역이다. 이제 가끔 물어보는 어떤 선택지예요. 자, 이거 구분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비는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가 태안반도에 있는 신둘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네. 자, 여기는
만 지역이고요. 주변에 있는 암석 해안이 깨져가지고 그 물질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사빈 신두리 해수욕장. 됐어? 자, 그래서 바닷물 바로 옆에 있는 이 모래는 파랑이 쌓아둔 거야. 파랑이. 그런데 여기 지금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어. 북서계절풍. 우리 겨울에 바람 강하게 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육지 쪽에 와서 쌓이는 거예요. 잘 봐봐, 다시. 여기에, 여기 지금, 있어도 꼭 여기에 있냐. 어디 갔어? 이따가 사라지네? 여기 봐봐, 여기 잘 봐. 여기 봐. 이따 사라진다. 젠장. 자, 이렇게 보면, 보이니? 여기. 다시. 화가 난다. 뭐라고 써 있어? 자, 요만큼이 250m예요. 아이씨, 사라져. 자, 다시. 이 확대에서는 요만큼이 250m래. 그러면 여기 봐봐. 바닷가에서부터 250m, 500m. 근데 여기 지금 모래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하얗잖아. 자, 그럼 이 모래는 바닷물이 쌓아둔 걸까? 아니죠. 바람. 그래서 여기도 모래고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모래야. 근데 여기에 있는 모래하고 여기에 있는 모래는 당연히 다른 모래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얘는 바닷물, 파랑이 쌓아둔 거. 여기는 바람이 쌓아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갈게요. 교재로 돌아가면 해안 사구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서 쌓인 지형이다. 그럼 다른 거다. 됐죠? 네. 그럼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쌓여있는 모래의 크기가 달라요. 자, 사빈에 있는 모래가 더 클까? 아니면 해안 사구?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가 더 클까? 해안사고.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사구가 만들어졌죠. 해안 사구가 만들어졌죠. 자, 사빈에 있는 모래 중에 바람에 날아가는 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래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사구에 있는 모래보다,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보다 더 크겠죠. 이해되니? 아니, 나중에 이렇게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어느 쪽에 그런 모래 알갱이가 더 크냐? 당연히 작은 게 바람에 날아갈 거 아니야. 네. 됐죠?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사주 볼게요. 사주는 뭐냐면요. 자, 여기가 지금 해안선이야. 그리고 이쪽이 지금 육지고요.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지금 얘가 모래가 지금 바다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다가온다. 그럼 모래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얘가 파랑에 의해서 그리고 연안류에 의해서 얘가 계속 이쪽으로 모래가 퍼져나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건 사빈. 그런데 해안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울퉁불퉁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퍼져 오던 사빈은 가던 대로 간단 말이에요. 가던 대로 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얘랑 달라. 얘는 한쪽은 육지, 한쪽은 바다인데 얘는 바다를 향해서 모래가 기둥처럼 이렇게 뻗어 나갔잖아요.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주라고 불러요. 사주.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거야. 육지 가장자리에 있으면 사빈. 근데 얘가 쭉 계속 뻗어 나가서 바다까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어 나가면 사주라고 한다. 됐어요? 네. 사주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섬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마침 여기에 섬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사주를 뭐라고 부르냐? 육지랑 섬이랑 연계됐다. 육지끼리 서로 연계했다. 육계사주라고 부르고요. 다른 쪽 육지에 가서 닿으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섬이었다. 그럼 얘는 섬이었으나 사주에 의해서 육지랑 연계된 섬, 육계도라고 불러요. 기본적인 용어니까 얘는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지도 한 번만 볼게요. 지도 한 번 보고 마칩시다. 시간도 거의 다 됐네.
자, 여러분들 수학여행 때 성산 일출봉 가봤니? 네. 가봤어, 안 가봤어? 자, 성산 일출봉은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제주도고 이쪽이 지금 성산 일출봉이에요. 네. 성산 일출봉은 바다에서 폭발한 화산이거든요. 네. 원래 처음 생겼을 땐 섬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성산 일출봉까지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거든요. 왜? 여기 사. 그러니까 사빈에 있던 모래가 파란과 연안위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더니만 여기 성산 일출봉하고 연결이 됐거든. 네. 그래서 이런 게 육계사주고요. 성산 일출봉 같은 걸 육계도라고 불러요. 됐니?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혹시 질문?